현서는 고급 자동차, 거대한 저택, 끝없는 재산 등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외아들 강민을 잃은 날 이후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현서는 도심 외곽의 조용하고 나무가 우거진 공동묘지에 있는 강민의 묘를 찾았다. 그곳은 그가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강민이 가장 좋아하는 흰 백합 꽃다발을 들고 현서가 무덤에 다가가던 중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석 앞에는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리에서 생활하던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현서는 꽃을 꽉 쥐고 얼어붙었다. 이 소년은 누구였고, 왜 여기에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묘지는 사유지였으며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호기심이 물씬 풍겼다. 야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년은 두려움과 반항이 뒤섞인 커다란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키가 크고 맞춤 정장을 입은 당당한 현서와 작고 연약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꽃이 펄펄 끓는 소년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소년은 벌떡 일어나 묘지 근처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백합을 떨어뜨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소년은 이미 가고 없었다. 갑작스러운 만남 때문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질문들로 인해 그의 가슴은 뛰었다. 그 소년은 누구였나요? 그는 왜 강민의 무덤에 있었고 왜 도망쳤을까? 그날 밤 현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소년의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다. 그의 야윈 체격, 더러운 옷, 그 날카로운 눈으로 현서를 바라보던 그의 모습. 그에게는 현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뭔가, 친숙한 뭔가가 있었다. 그에게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서는 수년 동안 수많은 사업 문제를 도와준 사립함정 지호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찾아주세요. 현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10살 정도 된 소년이에요. 어제 제 아들의 무덤에 갔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세요. 지호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현서는 소년의 생각에 정신이 팔려갔다. 그는 일과 부에 대한 고통을 묻어두고 마음 주위에 벽을 쌓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따라가며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묘지의 보안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했으며 심지어 지역 보호소와 학교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서의 조바심은 커져갔다. 그는 업무 회의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년과 그를 둘러싼 미스테리뿐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 끝에 마침내 지호는 현서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지호는 찾았다. 고 말했다. 이름은 영재입니다. 어머니 지수와 함께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받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바에 따르면 영재는 정기적으로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서는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그들은 도시 동쪽에 있는 버려진 창고에 머물고 있다. 고 답했다. 현서님,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챙겨 곧바로 창고로 향했다. 도시를 운전하면서 그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재는 왜 강민의 무덤을 찾아간 걸까? 거리의 아이가 그의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수는 왜 그동안 숨어 있었던 걸까? 현서는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 황량함에 놀랐다. 건물은 무너지고 창문은 산산조각 났으며 벽은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값비싼 신발은 깨진 유리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으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현서가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여기 누구 있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영재였습니다. 소녀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연약해 보였다. 얇은 체구에 옷이 헐렁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현서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영재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서는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현서입니다. 라고 답했다. 저는 강민의 아버지입니다. 강민의 무덤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재는 머뭇거리며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마르고 지친 그녀의 얼굴에는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현서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인함이 있었다. 저는 지수입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재 엄마. 슬픔에 끼어들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지 기억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깊은 숨을 쉬었고 손은 살짝 떨렸다. 강민이는 영재의 오빠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현서의 내장을 강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의 마음은 비틀거렸다. 무슨 소리야? 강민이는 내 외아들이었어. 형제도 없었어.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어 강민은 영재에 대해 몰랐다. 고 설명했다. 그가 죽었을 때 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서의 세계는 축이 기울어져 있는 듯했다. 그는 영재를 바라보았고 소년의 눈에는 그의 얼굴 모양의 강민이 보였다.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 숨쉬며 잃어버린 아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현서는 지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강민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 아들. 이 소년 영재는 그의 손자였다. 계시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그는 잠시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마침내 현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여 떨렸다. 그동안 나는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도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 옆에 있을 수도 있었죠. 지수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무서웠다.
고 그녀는 인정했다. 강민이가 죽은 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도 없고 제 말을 믿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고 전에도 당신은 너무 멀리 계셨죠. 제가 돈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말에 현서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제국에 너무 몰두하여 자신의 아들을 등한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방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가 자신의 무지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영재가 입을 열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세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작지만 호기심이 가득했다. 현서는 소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었다. 네, 영재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일찍 알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영재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엄마가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현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손을 뻗어 영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래, 영재야. 내가 도와줄게. 둘 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지수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현서야, 난 내 돈을 원하지 않아.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영재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거예요. 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다. 하지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를 보살펴주기 때문이죠. 그 후 며칠 동안 현서는 지수와 영재가 집 근처의 작지만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는 영재에게 가정교사를 고용해 지수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재를 알아가고 지수의 어려움에 대해 배우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과 천천히 관계를 구축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에 함께 앉아있던 영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현서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그가 말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엄마는 아버지가 정말 용감하셨다고 하더군요. 현서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의 웃음, 친절함, 꿈 등 강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그리워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나 성공이 아니라 연결, 사랑, 소속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현서의 삶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영재, 지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재를 공원에 데리고 가서 학업을 도와주고 자전거 타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현서는 자신의 사업 제국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현서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의 부와 영향력을 경계했다. 그녀는 영재를 부양하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했고 다른 사람, 특히 현서만큼 강력한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에 앉아있던 지수는 마침내 고민을 털어놨다. 현서야, 내가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당신에게 단지 프로젝트인가요? 과거에 대해 기분을 좋게 해줄 뭔가요? 그녀의 질문에 현서는 당황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는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인식될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이건 단지 죄책감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영재는 내 손자입니다. 당신의 가족. 나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서는 이해했다. 그는 신뢰를 쌓거나 서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작은 한 걸음씩 얻어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영재는 잘 지내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현서의 서재에 함께 앉아 있던 영재는 현서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나요? 영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현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쉬었다. 영재 씨는 내가 실수를 많이 했다. 고 인정했다. 나는 내 일에 너무 집중해서 너희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나는 너무 늦을 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영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 그게 중요하지? 라고 말했다. 현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영재야. 그게 중요한 거야. 몇 주가 지나자 현서는 영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영재의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함께 게임을 할 때 웃는 모습, 현서를 신뢰와 애정으로 바라보는 모습 등 작은 것들을 알아차렸다. 강민과의 사이에서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영재는 현서에게 할아버지, 아빠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서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영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를 끌어당겼다. 영재 씨가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웃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면서 현서, 지수, 영재는 새로운 리듬의 자리를 잡았다. 한때 외로웠던 억만장자는 이제 영재와의 아침 식사, 지수와의 조용한 대화, 그리고 집을 가득 채우는 함께 나누는 웃음 등 가장 단순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현서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현서를 완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재가 잠자리에 든 후 지수는 현서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연약함이 물씬 풍겼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나서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서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한다. 나는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당신과 영재를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을 아끼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 가족이다. 지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믿고 싶어요, 현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힘들어요. 천천히 하세요, 현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그들의 대화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수는 현서에게 자신의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로서 겪는 어려움, 영재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없이 지냈던 밤, 영재를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서는 그녀가 견뎌온 모든 일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당신은 엄청나게 강해요, 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혼자 겪게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재가 있었어요. 영재는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현서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영재는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다. 그는 학교 성적이 좋았고, 친구도 사귀었고, 심지어 축구팀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현서는 매 경기마다 참석해 옆에서 큰 소리로 응원했다. 유난히 흥미진진한 경기를 마친 영재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현서에게 달려갔다. 내 골 봤어, 할아버지.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현서는 싱긋 웃으며 영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영재는 환하게 웃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할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함께 아빠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서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물론이지, 영재.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다음 일요일에는 현서, 지수, 영재가 함께 강민의 묘소를 찾았다. 상쾌하고 화창한 아침이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현서는 흰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영재는 자신이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엄마, 현서가 무지개 아래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무덤에 가까워지자 현서는 목에 멍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민의 장례식 이후로 누구와도 여기에 온 적이 없었다. 옆에 영재와 지수를 보니 씁쓸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다. 영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야, 영재야. 너를 만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너에 대해 다 얘기해 주셨어. 영재는 정말 용감하고 친절하다고 했어. 나도 언젠가 너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현서는 영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영재야, 그 사람도 널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처럼. 지수는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고 조용히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앞으로 나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민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너와 너무 똑같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어줬어. 내 생각엔 너도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현서는 숨이 막혔다. 그는 후회의 무게를 안고 수년을 보냈지만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영재 옆에 무릎을 꿇고 무덤 위에 거짓말을 올려놓았다. 강민아, 그동안 낭비한 시간이 너무 미안해.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약속할게. 영재와 지수를 돌볼게. 나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영재를 만날 기회가 없더라도 영재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줄게. 세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강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봤다. 현서는 처음으로 아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민이 남겨둔 가족과 함께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아들의 기억을 진정으로 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로 돌아가던 중 영재가 현서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얘기할 때 아빠가 우리 말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서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 씨,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심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재는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괜찮은지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일 그 사람과 얘기할 거예요. 현서의 눈이 다시 꿈틀거렸다. 좋은 생각이야, 영재야. 영재도 그걸 좋아할 거야. 몇 달이 1년이 되었고, 현서, 지수, 영재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현서는 자신의 저택을 팔고 지수와 영재의 아파트에 더 가까운 더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그들 곁에 있고 싶었고, 그들의 삶의 끊임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부나 권력이 아닌 가족과의 사랑과 연결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함께 앉아있던 지수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현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 생각해왔다. 고 그녀는 말했다. 영재는 더 안정되고 진정한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현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까? 지수는 웃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이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영재가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보았다. 정말요? 우리 같이 살 거예요? 현서는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한 소리로 웃었다. 그렇다면 영재야, 내가 놀 수 있는 넓은 뒷마당이 있는 집을 찾아줄게. 어쩌면 개를 키울 수도 있겠지. 영재의 얼굴이 밝아졌다. 개요? 아빠 이름을 따서 지을 수 있을까요? 현서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좋은 생각이네요. 영재 씨, 강민 씨도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 몇 주는 활동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서가 약속한 대로 넓지만 아늑한 집, 넓은 뒷마당이 있는 집을 찾았다. 이사하는 날, 상자를 풀고 새 집에 정착하면서 현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랑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뒷마당에 함께 앉아있던 영재는 현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 지금 아빠가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나요? 현서는 별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인 줄 알아, 영재. 그리고 내 생각엔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안전하고 사랑받아서 행복해. 지수는 손을 뻗어 현서의 손을 잡았다. 현서의 눈은 고마운 마음으로 빛났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영재에게 합당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서는 손을 꼭 잡았다. 저를 믿고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님. 밤의 고요한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동안 현서는 자신이 줄곧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찾았음을 깨달았다. 부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손자인 영재와 자신에게 딸처럼 되어준 여자 지수를 바라보며 현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함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희망, 웃음,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